당신 아이 못 낳잖아요. 이혼해요. 형수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형, 진정하세요. 이건 분명 실수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끔찍한 말을 들어야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날은 겨울비가 창문을 매서럽게 두드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 우진 씨와 함께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받은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는데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불임 진단서였거든요. 결혼한 지 3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받은 검사에서 저만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진 씨는 완벽하게 정상이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의사는 난소 기능 저하라는 차가운 의학 용어로 제 꿈을 산산조각 냈어요. 수연아, 괜찮아. 우리 입양을 생각해보자. 우진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꿈이 바로 예쁜 아기를 낳아 키우는 거였거든요.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들을 보며 나중에 내 아이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판사처럼 엄숙한 표정이셨죠. 어떻게 됐니?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어요.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우진 씨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제가 불임이래요. 차라리 제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 집안대가 끊어진다는 얘기네. 3대 독자인 우진이가.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우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수연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요즘엔 의학이 발달해서 방법이 있을 거야. 우진 씨의 위로였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시선이 하루하루 차가워졌고 우진 씨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우진아, 너 병원에서 정밀 검사는 제대로 받아봤니?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네, 저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완전히 수연이 문제구나. 시어머니의 단정적인 말에 우진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밥맛을 완전히 잃었죠. 매일 밤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인터넷을 뒤졌어요. 불임 치료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면서도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뜻밖의 희망이 찾아왔어요. 우진 씨의 동생 우석 씨가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그는 의료계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형수님, 제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우석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최신 불임 치료법이 있는데 성공률이 무려 90%래요.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치료인가요? 호르몬 주사와 특별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건데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형수님 같은 케이스에는 정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진 씨도 관심을 보였어요. 우석아, 그거 정말 안전한 거 맞지? 부작용은 없고? 물론이죠, 형.
제가 직접 연구에 참여했는걸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진다는 후기들이 많아요.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형수님이 원하신다면 내일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우진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해볼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해보자. 우석 씨가 그렇게 확신하는데 한번 믿어봐야지. 그렇게 저는 우석 씨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매주 2번씩 주사를 맞고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도 5가지나 되었어요. 힘들었지만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우석 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형수님, 이 주사는 난소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조금 아플 수 있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해요. 제가 보장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제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몸이 무거워지고 때때로 메스꺼움도 느꼈어요. 우석 씨는 이것도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 치료가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자는 우진 씨의 제안을 우석 씨가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형, 이런 치료는 연속성이 정말 중요해요. 중간에 다른 곳에서 치료받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해드릴게요. 그때는 그냥 동생의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저를 그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3달 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생리가 늦어지더니 임신 테스트기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2줄이 나타난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다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2줄이었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무릎이 꺾였어요. 여보, 여보. 저는 화장실에서 뛰어나와 우진 씨를 불렀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진 씨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임신했어요. 정말로 임신했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우진 씨에게 매달렸어요. 우진 씨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해요. 우석 씨한테 바로 연락해봐요. 우진 씨는 즉시 우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석아, 수연이가 임신했대. 내 치료법이 정말 효과를 본 거야. 전화 너머로 우석 씨의 깊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와, 제가 예상한 대로네요. 축하드려요, 형. 형수님, 정말 축하해요. 그날 밤 우리는 끝없이 기뻐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셨고, 우석 씨는 자신의 치료법이 성공했다며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수연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거야. 우진 씨가 저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임신 초기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입덧이 심했고 몸이 무거웠지만 이 모든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꿈에 그리던 아기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우석 씨는 계속해서 제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해 주었어요. 형수님, 임신 중에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계속 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임신 6주째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배가 다른 임산부들보다 너무 빨리 나오는 거였어요. 우진아, 내 배가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거울 앞에서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그런가? 첫 임신이라 그런가 보지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다르다고 속삭였어요. 너무 빨랐거든요. 그리고 임신 8주차 정기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폭탄 같은 이야기를 터뜨렸어요. 어머, 이거 어떡하죠? 축하드려요. 새쌍둥이시네요. 네, 새쌍둥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맞아요. 3명 모두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정말 드문 일이죠. 자연 임신으로 새쌍둥이라니,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신기해하며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시죠? 3개의 심장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요. 모두 건강한 상태예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정말로 3개의 작은 점들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아기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우진 씨의 반응이 묘했어요. 새쌍둥이.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가 중얼거렸어요. 왜요?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한 번에 3명이나. 아니야, 물론 기쁘지. 그런데 우진 씨는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비슷한 반응이셨어요. 새쌍둥이라니. 우리 집안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 우진이 아버지 쪽에도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자연 임신으로는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축하보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더 많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시선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진 씨가 우석 씨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우석아, 새쌍둥이가 정말 가능한 거야? 내 치료법으로도? 형, 제 치료법이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새쌍둥이까지는 솔직히 예상 밖이에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마 형수님의 체질이 특별하신 거 아닐까요? 간혹 그런 희귀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들 말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우진 씨는 밤늦게까지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새쌍둥이 임신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 씨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요. 수연아, 혹시 치료받기 전에 다른 병원에는 간 적 없어?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혹시나 해서. 새쌍둥이가 워낙 드문 일이니까. 없어요. 우석 씨가 다른 곳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잖아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진 씨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 보였어요.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모두 환호했어요. 수연아, 새쌍둥이라니. 진짜 대박이다. 복 터진 거야. 와, 한 번에 셋이라니. 어떻게 키울 거야? 정말 바쁠 것 같은데. 하지만 집에서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져 갔어요. 우진 씨는 제게 이상한 질문들을 자꾸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치료받을 때 우석이 말고 다른 의사나 간호사는 본 적 없어?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뭔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왜 모두가 제 임신을 의심하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걸까요? 이렇게 기쁜 일인데 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우석 씨만은 여전히 친절했어요. 형수님, 새쌍둥이 임신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제가 더 자주 체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우석 씨조차도 가끔은 이상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임신 12주째가 되었을 때 우진 씨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수연아, 우리 DNA 검사 한번 받아보자. 네? 갑자기 웬 DNA 검사요? 그냥 혹시나 해서 요즘 의료사고도 많다고 하고 확인차 하는 거야.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당신 지금 뭘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심 안 해. 그냥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해해줘. 하지만 우진 씨의 눈빛에서 저는 분명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선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3장 돌변한 남편 2400자. 임신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진 씨의 태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세심하게 챙겨주던 그가 점점 의심 많고 차가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수연아, 너 정말 확신해?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가 맞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당신 아이죠. 다른 누구의 아이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새쌍둥이야? 우리 집안 어디에도 다태아 유전자가 없는데? 이상하지 않아?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그런 건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우진 씨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병적으로 심해졌어요. 제가 어디 나갈 때마다 꼬치꼬치 캐묻고 제 핸드폰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가방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샤워하고 나와서 우진 씨가 제 핸드폰을 확인하는 걸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 확인하려고. 제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수연아, 진정해. 그냥 혹시나 해서 본 거야. 혹시나 뭐요? 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잖아. 그냥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지만 우진 씨의 행동은 점점 더 통제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마트에 다녀오면 누구랑 마주쳤는지 묻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극도로 싫어했어요. 심지어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인사하는 것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돌아왔을 때 이런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요. 오늘 담당 의사가 누구였어? 김 선생님이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남자 의사야, 여자 의사야? 남자 의사시지만 왜 갑자기 그런 걸 궁금해해요? 우진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던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 지금 뭘 의심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저는 점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했을 때의 그 따뜻하고 믿음직했던 남편은 어디 가고 이렇게 의심 많고 집착적인 사람이 된 걸까요? 시어머니도 우진 씨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수연아, 요즘 우진이가 많이 예민해 보이더라. 혹시 내가 뭔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아들이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변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시선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임신 5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우진 씨의 대학 동기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저는 정중하게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거실 문 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야, 우진아. 수연이가 정말 내 아이 가진 거 맞아? 좀 이상하지 않냐? 왜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새쌍둥이라니. 그것도 불임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의학적으로 봐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나도 솔직히 의심스러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 그럼 확실히 해봐야지. 요즘 임신 중에도 DNA 검사할 수 있다며? 비용이 좀 들어도 확실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공공연히 저를 의심한다고 말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형수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며칠 후 우석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내며 말했어요. 무슨 제안이요? 형이 요즘 많이 예민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산전 DNA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형의 모든 의심이 깔끔하게 정리될 텐데요. 임신 중에 그런 검사가 안전한가요? 요즘은 양수 검사 같은 침습적인 방법 말고 산모의 혈액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전혀 위험하지 않고 정확도도 높아요. 우석 씨의 말이 일리 있어 보였어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비침습 산전 DNA 검사가 있었어요. 그럼 한번 받아볼까요? 제가 정말 신뢰할 만한 검사 기관을 알고 있어요. 거기서 받으시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형의 마음도 편해지실 테고요. 저는 결국 DNA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더 이상 우진 씨의 의심 어린 눈길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여보, 저 DNA 검사 받을게요. 정말 괜찮겠어? 네. 당신이 저를 의심하는 게 더 괴로워요. 차라리 검사받고 모든 걸 확실히 하죠. 우진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아, 내가 너를 의심한다는 건 아니야. 그냥 확인차. 그럼 뭐예요? 매일 제가 어디 갔는지 추궁하고 핸드폰 몰래 확인하고 친구들한테는 저를 의심한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우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DNA 검사를 받는 날 우석 씨가 직접 저를 검사기관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한 검사예요. 혈액 조금만 뽑으면 금방 끝날 거예요. 검사는 정말 간단했어요. 주사바늘 한 번 찌르고 혈액을 조금 뽑는 것 뿐이었어요.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요. 제가 직접 받아서 전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우진 씨에게 말했어요. 검사 받았어요. 일주일 후면 결과 나온대요. 고마워, 수연아. 나도 이런 상황이 정말 싫어.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결혼할 때는 서로를 이렇게 의심할 줄 몰랐는데. 우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곧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의심이 풀릴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우석 씨는 매일 안부를 물었어요. 형수님, 몸 상태는 어떠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곧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결과가 정말 언제쯤 나올까요? 곧 나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진 씨의 태도였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오히려 더 차갑고 냉담해진 것 같았어요. 여보, 결과 나오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죠? 결과를 봐야겠지. 우진 씨의 대답이 섬뜩했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뉘앙스였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뱃속의 아기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행복해야 할 임신이 왜 이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되어버린 걸까요? 검사를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우석 씨가 결과를 가지고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무겁고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형수님, 이거 정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우석 씨가 건넨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대한 글씨로 부계 확률 0%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하지만 형의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석 씨의 목소리도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요. 분명히 검사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결과지를 다시 보고 또 봤어요. 하지만 냉정한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0%, 완전한 부정이었어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우진 씨 말고는 다른 남자와 한 번도. 형수님, 혹시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했는지 제가 모를 리가 있어요. 우석 씨는 정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님, 저도 이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적인 검사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결과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부계 확률 0%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쪽에는 검사기관의 도장과 담당자의 서명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공식적이고 확실해 보였어요. 다른 곳에서 다시 검사받을 수 있나요? 분명히 실수일 거예요. 물론 가능하지만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런 검사의 정확도는 99.9%거든요. 그날 저녁 우진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보여주려 했어요. 여보, 이거 분명 실수일 거예요. 우리 다른 곳에서 다시 검사받아요. 하지만 우진 씨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역시 그랬군. 내 예감이 맞았어.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나도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 갑자기 새쌍둥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거든. 여보, 저는 정말로. 그만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우진 씨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과학적 검사 결과만 보고 저를 완전히 불신하다니. 우진아, 제발 제 말 들어봐요. 저는 정말로 바람 피운 적이 없어요. 그럼 이 결과는 뭐야? 이게 과학적인 증거잖아. 더 무슨 증명이 필요해? 우진 씨는 결과지를 들고 흔들며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도 결과를 보더니 완전히 돌변하셨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임신했다 하더니 새쌍둥이라니. 뭔가 석연치 않더라. 어머니, 저는 정말로. 이제 와서 변명 말아라. 우리 우진이가 얼마나 좋은 남자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우진 씨는 저와 대화를 완전히 끊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시선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며칠 후 우석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온 가족이 저를 바람둥이 취급하는데 혹시 정말로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 최근에. 저는 우석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석 씨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우석 씨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제가 뭔가 잊고 있는 일이 있을까요? 술에 취해서 기억을 잃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검사 결과가 틀린 걸까요? 인터넷에서 DNA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 밤새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99.9% 정확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 실험실 오류나 검체 혼동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석 씨, 다른 검사 기관에서 한 번 더 검사받을 수 있을까요? 왜요?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굳이.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우석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아는 다른 곳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정말 기대는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검사를 받는 날 저는 더욱 절망적인 마음이었어요. 만약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로 끝인 거니까요.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우진 씨에게 말했어요. 다른 곳에서 다시 검사받았어요. 왜 그런 무의미한 짓을 해? 결과는 뻔할 텐데.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우진 씨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아무리 검사받아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일주일 후 두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석 씨가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도 같은 결과예요. 0%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두 번의 서로 다른 검사 기관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건 정말로 제가 뭔가 잊고 있는 일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우진 씨와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에 앉혀놓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수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진 씨가 차갑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잖아.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지. 저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술 취해서 한 일인가? 아니면 약물에 취해서? 어머니, 저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약물은 더더욱. 그럼 뭐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기억이 전혀 없는데 과학적인 검사 결과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우진 씨가 최종 선고를 내렸어요. 수연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닌 상황에서. 우진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저는 정말로 충분히 생각했어. 결론은 이혼이야.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저를 완전히 버리겠다고 선언하다니. 그럼 뱃속의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 우진 씨의 차가운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호장 추방당한 밤 2500자. 임신 8달째 되던 어느 추위가 매서운 밤, 우진 씨가 마침내 폭발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줘. 여보, 제발 들어봐요. 저는 정말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라고요. 오해? 두 번의 DNA 검사 결과가 오해야? 과학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저는 무거운 배를 안고 무릎을 꿇었어요. 우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아기들 때문에라도. 이 아이들은 정말 당신 아이예요.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니까.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뭘 더 어쩌라고. 시어머니도 나서서 저를 몰아붙였어요. 우리 집안에 더러운 피를 들여놓을 수는 없어. 당장 나가. 어머니, 제발 기회를 주세요. 세 번째 검사라도 받아볼게요.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이나 받아서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뭐가 더 필요해? 이제 그만 포기하고 받아들여.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우진 씨는 제 옷가지들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마구 집어넣어 현관 앞에 내던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그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어떤 증거요? 더 이상 무슨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거짓말에 속을 수 없어. 저는 임신한 몸으로 차가운 겨울 밤거리에 내쫓겼어요.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찬바람이 얇은 임산부복 사이로 파고들어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어봤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이 나를 바람둥이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쫓아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때 제 대학 동기인 혜진이가 문득 떠올랐어요. 부산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나야. 수연이. 수연이? 어머,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 그리고 이 시간에 웬 전화야? 도와줘. 지금 갈 곳이 없어. 뭐?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 있어? 저는 울면서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DNA 검사 결과 때문에 남편이 저를 의심해서 집에서 쫓겨났다고요. 혜진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일단 부산으로 와. 당장 와. 나중에 자세한 얘기 천천히 들어볼게. 정말? 패 끼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친구 좋자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부산행 기차표 끊어. 혜진이의 따뜻한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부산행 새벽 첫 차 시간을 확인하고 임신한 몸으로 밖에서 잘 수는 없어서 근처 찜질방을 찾았어요. 사우나 이용료를 내고 들어가서 수면실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내가 뭔가 잊고 있는 일이 있는 걸까? 정말로 바람을 피웠던 걸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결혼 후에는 우진 씨 외에는 어떤 남자와도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산행 첫 차에 올랐어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이야. 기차 안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가씨, 혹시 몸이 안 좋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임신하신 것 같은데 이른 새벽에 혼자 기차를 타시네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제 처참한 상황을 낯선 할머니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제 침묵을 이해하시는 듯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대신 가방에서 따뜻한 손난로를 꺼내 건네주셨어요. 추우시겠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가씨.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잘 될 거예요.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그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혜진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본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수연아, 너 임신했구나. 몇 개월이야?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길게 얘기하면 복잡해. 남편이 나를 쫓아냈어. 혜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를 차에 태웠어요. 일단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곳에서 천천히 얘기해. 혜진이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불임 진단부터 우석 씨의 치료, 새쌍둥이 임신, DNA 검사, 그리고 오늘 밤 일까지. DNA 검사 결과가 정말 그렇게 나왔다고? 혜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2번이나 받았는데 똑같이 나왔어. 뭔가 이상해. 너 바람 피운 적 없잖아. 나는 널 대학 때부터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혜진이의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수연아, 혹시 그 검사 받은 곳이 정말 믿을 만한 곳이야? 우석 씨가 소개해 준 곳이야. 의료계에서 일하니까 당연히 믿을 만한 곳을 알 거라고 생각했지. 그럼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혜진이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일단 여기서 몸조리하면서 아기 낳자. 나중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정말 괜찮아? 이렇게 폐를 끼쳐도? 무슨 소리야? 친구 좋자는 거지. 더군다나 임신한 친구를 어떻게 내버려둬? 그렇게 저는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혜진이의 병원에서 간단한 업무를 도우며 생활비를 벌기로 했고, 임신 관리도 혜진이가 직접 봐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우진 씨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제가 뭔가 잊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진실이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밤 혜진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연아, 너 혹시 그 우석 씨랑 예전에 뭔가 있었던 적 없어?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느낌상 너 대학 때 우석이가 너 좋아했었잖아. 그건 정말 옛날 일이고. 근데 결혼 후에도 자주 찾아왔다며? 치료도 직접 해주고 DNA 검사도 직접 맡았고? 응. 그런데 그게 뭔 상관이야? 혹시나 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혜진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어요. 우석 씨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한 것도, 다른 병원 가는 걸 반대한 것도, DNA 검사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한 것도.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 심어졌어요. 부산에서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혜진이는 정말 천사 같은 친구였어요. 저를 위해 병원 내 작은 휴게실을 개조해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간단한 데스크 업무를 맡겨서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수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임신 후기잖아. 몸이 가장 중요해. 혜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렇게라도 일해야 마음이 편해. 그냥 놀고만 있으면 자꾸 생각만 하게 돼. 혜진이의 병원은 소아과였는데 매일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곧 3명의 아기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모, 배에 진짜 아기 있어요? 한 5살 정도 된 아이가 제 배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응, 3명이나 있어. 헐, 3명? 완전 대박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졌어요. 임신 관리는 혜진이가 직접 해주었어요. 수연아, 아기들 모두 정말 건강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다행이야. 이 아이들만큼은 건강하게 낳고 싶어. 당연히 건강하게 낳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강하니까. 혜진이는 임신 과정 내내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영양제도 직접 처방해주고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도 해주었어요. 수연아, 이거 봐. 3명 다 아들이야. 혜진이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모두 아들? 응. 완전 왕자들이네. 우진이가 아들을 얼마나 원했는데. 혜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진 씨는 항상 아들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매일 밤 제 배에 손을 얹고 아기들과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너희 아빠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됐어.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정말 정말 사랑해. 아기들이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엄마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 지내는 동안 서울에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우진 씨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그토록 친절하던 우석 씨도 안부 하나 묻지 않았어요. 수연아, 혹시 서울 쪽에 연락해 볼까?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들이 원하는 게 이거니까.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말이야. 그래도 괜찮아. 이제 정말 포기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우진 씨가 그리웠어요. 밤마다 그의 꿈을 꾸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이 더욱 쓰라리게 다가왔어요. 임신 8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새쌍둥이라 그런지 다른 임산부들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어요. 수연아,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해. 조산 위험이 있어. 혜진이가 경고했어요. 알았어. 최대한 조심할게.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온 한 할머니가 저를 보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씨, 그 아기들 아버지를 많이 닮겠네요. 네. 임신 중에는 아기들이 누구를 닮을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근데 보통 아버지를 닮으면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말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이 아이들은 누구를 닮을까요? 혜진아, 아기가 부모 중에 누구를 더 많이 닮는 거야? 그건 유전자에 따라 다르지. 하지만 외모는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럼 DNA와 실제 닮은 정도가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DNA는 과학적인 거잖아. 닮은 건 그냥 외모일 뿐이고. 하지만 저는 왠지 이 아이들이 우진 씨를 많이 닮을 것 같은 강한 직감이 들었어요. 부산에서 지내는 동안 새로운 인연들도 만들었어요. 병원 근처 카페 사장님, 시장 아주머니,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까지. 아가씨, 혼자서 새쌍둥이 키우기 힘들겠어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카페 사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가족 같은 거예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부산 사람들의 인정이 얼마나 따뜻한지 매일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차가운 시선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어느 날 혜진이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나는 정말로 내가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너를 15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내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그럼 DNA 검사 결과는 뭐야? 그걸 다시 한번 파봐야겠어. 혹시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혜진이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로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내가 아는 검사 전문가가 있어. 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보자.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혹시나 하는 거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혹시 정말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혜진이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수연아, 부산대학교 병원 유전학과에서 DNA 검사를 다시 받아볼 수 있대. 정말? 응.
내 대학 선배가 거기서 일하는데 특별히 도움을 주겠다고 해. 기존 검사 결과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라. 고마워, 혜진아. 뭘 고맙긴. 진실을 밝혀내는 거지. 새로운 검사를 받기 전 저는 우진 씨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진아, 나야. 부산에서 다시 검사 받을 예정이야.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 하지만 우진 씨는 익십만 했어요. 그 침묵이 더 아팠어요. 이상한 건 우석 씨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네. 그런대로요. 혹시 부산에서 또 검사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이미 2번이나 확인했는데 같은 결과만 나올 텐데 굳이. 우석 씨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임신 36주째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새벽 3시경 갑작스러운 복통이 시작되면서 양수가 터졌어요. 바닥에 물이 고이는 걸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혜진아, 혜진아. 저는 급하게 혜진이를 깨웠어요. 수연아, 진통 시작됐어? 혜진이는 바로 정신을 차리더니 전문의다운 침착함을 보였어요. 응, 아기들이 나오려고 해. 혜진이는 즉시 병원으로 연락했고 우리는 응급실로 직행했어요. 혜진아,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진통이 점점 강해지면서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괜찮아, 수연아. 조금만 참아. 우리가 충분히 준비했잖아. 분만실에 들어가서도 진통은 계속되었어요. 새쌍둥이 분만이라 그런지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수연 씨, 힘내세요. 첫 번째 아기 머리가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12시간에 걸친 장시간 진통 끝에 첫 번째 아기가 세상에 나왔어요. 으앙,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눈물을 쏟으며 웃었어요. 축하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분이 아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아기를 처음 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우진 씨의 아이였어요. 그 특유의 눈썹 모양, 코의 라인, 심지어 환한 표정까지 우진 씨와 똑같았어요. 이제 2번째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2번째 아기도 무사히 태어났어요. 첫째와 똑같이 생겼지만 조금 더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았어요. 마지막이에요. 거의 끝났어요. 3번째 아기까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3명 모두 건강한 사내 아이들이었어요. 와, 수연아. 정말 완전 판박이네. 혜진이가 놀라워했어요. 그렇지? 우진 씨랑 똑같지? 정말 신기해. 특히 첫째는 우진이 어렸을 때 사진이랑 비교해도 구별이 안 될 것 같아. 저는 아이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줬어요. 첫째는 민호, 둘째는 민수, 막내는 민재. 모두 우진 씨의 진자 돌림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지은 이름들이었어요.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3명이 똑같이 생겼는데도 각각의 개성이 뚜렷했어요. 민호는 가장 활발했어요. 계속 손발을 움직이고 울음소리도 가장 컸어요. 리더 기질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조용한 편이었어요. 대부분 시간을 자면서 보냈고 울 때도 작게 울었어요. 신중한 성격인 것 같았어요. 민재는 중간 정도였어요. 형들을 번갈아 보면서 마치 관찰하고 학습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이 아이들 정말 특별해 보여. 혜진이가 감탄했어요. 뭐가 특별해?
보통 신생아들은 하루 종일 자기만 하는데 얘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있어. 마치 의사소통하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한 명이 울면 다른 둘도 따라 울고 한 명이 자면 나머지도 조용해졌어요. 신비로운 새쌍둥이의 유대감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혜진이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혜진아, 이 아이들로 DNA 검사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을까? 왜? 너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 아니야. 오히려 확신하고 싶어. 이 아이들이 분명히 우진 씨 아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검사기관을 알고 있어.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 일주일 후 아이들과 함께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대학병원의 공식적인 검사였어요.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제가 물었어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2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존 검사 결과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검사 담당 교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2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계속 검사 결과만 생각났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진 씨와의 닮음은 더욱 뚜렷해졌어요. 먹는 모습, 자는 자세, 심지어 기침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아빠를 닮았어요. 수연아, 이 아이들 정말 우진이 복사판이다. 혜진이가 매일 감탄했어요. 그렇지? 누가 봐도 아빠 아들이잖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혜진이가 직접 대학병원에서 받아왔어요. 수연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혜진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떻게 나왔어? 혜진이가 건넨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세 아이 모두 생물학적 아버지와 99.9% 일치. 확실한 친자 관계입니다. 정말? 응.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혜진이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서울 검사 결과를 재분석해 봤는데 완전히 조작된 거야. 원본 데이터는 99.9% 친자 확률로 나와 있는데 최종 결과지만 0%로 바뀌어 있어. 조작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결과를 바꾼 거야.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때 혜진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수연아, 우석이가 2번의 검사를 모두 직접 처리했다고 했지? 응. 그리고 대학 때부터 너를 좋아했었잖아.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우석 씨의 친절한 치료 제안, 다른 병원 가는 걸 막았던 것, DNA 검사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겠다던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조작이었던 거예요. 설마, 우석 씨가 저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해. 형수를 빼앗기 위해 이런 짓을 했을 수도 있어.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2년 반 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이 우석 씨의 계획된 음모였다니. 혜진아,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이 재분석 결과가 완벽한 증거야. 그리고 조작 흔적도 명확하게 드러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진실을 밝히고 복수할 때가 되었어요. 혜진아, 나 서울 간다. 정말? 준비됐어? 응.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우석 씨와 우진 씨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의 진짜 아빠를 찾아주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파괴한 우석 씨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아이들이 돌을 막 지난 시점에서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서울로 돌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우리 가족을 되찾을 때가 되었어요. 혜진아, 나 서울로 올라간다. 정말 준비됐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 이번에는 달라.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까. 혜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응원해 주었어요. 수연아, 힘들면 언제든 다시 내려와. 여기가 내 집이야. 아이들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민호가 가장 먼저 걸었고 민수와 민재도 며칠 뒤 따라했어요. 엄마. 민재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발음했어요. 어머, 민재야. 엄마라고 했네. 아이들의 첫말을 들으니 우진 씨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아빠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서울로 떠나기 전 저는 우진 씨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알아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가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다행히 재혼 소식은 없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제법 말을 잘하는 민호가 물었어요. 서울에 가는 거야. 아빠를 만나러. 아빠요? 민수가 눈을 반짝였어요. 응, 너희들의 진짜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야. 아이들은 아빠라는 단어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지금까지 아빠 없이 자랐으니 당연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저는 먼저 우석 씨와 대면하기로 했어요. 모든 것의 원흉이니까 그부터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석 씨는 여전히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의 직장으로 찾아갔어요. 우석 씨, 형수님? 수연 형수님이세요? 우석 씨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래간만이에요. 이 아이들이, 네, 제 아들들이에요. 새쌍둥이 말이에요. 우석 씨는 아이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이들이 우진 씨와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커피 한 잔 하실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제안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석 씨, 부산에서 다시 DNA 검사 받았어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요. 우석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결과는 99.9% 친자 확률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울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찾았어요. 우석 씨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우석 씨,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어요? 2년 반 동안 제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세요? 우석 씨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라고요. 저는 형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게 사랑인가요? 우석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아빠를 닮은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에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내일 우진 씨에게 모든 걸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을 법적으로도 처리할 거고요. 형수님, 제발.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제가 받은 고통의 1000배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호텔에서 묵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민재가 제 뺨에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기쁜 울음이야. 내일 아빠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요?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응, 정말이야. 다음 날 드디어 우진 씨와 만날 날이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 서류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우진 씨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와, 새쌍둥이네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아빠를 많이 닮았나 봐요. 정말 잘생겼네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혹시 박우진 과장님을 찾으세요? 네. 과장님이 지금 응급수술 중이세요.
1시간 정도 후에 끝날 예정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병원 로비에서 조용히 놀았어요. 지나가는 의료진들이 아이들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아이들, 박 과장님 어렸을 때랑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정말 신기하네. 유전자가 이렇게 강할 수가. 드디어 우진 씨가 수술복을 벗고 나타났어요. 저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했어요. 수연이,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당신 아들들이에요. 우진 씨는 아이들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자신과 너무나 똑같이 생겼거든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어요. 우진아,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요. 우진 씨의 상담실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부산대학교 병원의 DNA 검사 결과, 서울 검사의 조작 증거, 그리고 우석 씨의 자백까지. 이게 모두 사실이야? 우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 사실이에요. 우석 씨가 우리를 이혼시키려고 계획적으로 조작한 거였어요. 우석이가, 내 동생이 2년 반 동안 저는 바람둥이라는 누명을 쓰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웠어요. 우진 씨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어요. 수연아, 내가 뭘 한 거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아빠. 민재가 갑자기 우진 씨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그 순간 우진 씨는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랑까지.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의심과 불신으로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거짓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족이 우선이에요. 일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